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읽어주는 남자 꽃게머리 김동주입니다. 청춘 노가리 시사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록금인데요. 우선 두 분의 MC와 함께 등록과 관련된 대담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진행하기 전에 진행합니다. 막 들어와. 진짜. 우선 오늘 토론을 준비해 주신 토론 패널을 소개해 드리죠. 지방간 알콜 정현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간 알콜 정현욱입니다. 네, 반항 개김 이동욱 씨 모셨습니다. 네, 반항 개김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학 씨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진행자 이름도 몰라. 네. 오늘 등록금 관련된 토론 진행하겠는데요. 등록금에는 두 가지 해소 방안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는 방법, 등록금을 깎아주는 방법입니다. 우선 장학금을 많이 주는 방법에 대해 정현욱 씨가 왜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줘야 합니다. 등록금은 너무 비싸고 거기에 반값 등록금 해주지 못할 거면 장학금이라도 많이 줘야 한다. 오. 네, 정말- 시간 다 쓰셨고요. 세게 나오네요. 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이번엔 이동욱 씨가 등록금을 깎아줘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등록금이 과도하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이 결국 교육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건물 늘리고 막 이거 외형적인 이런 대학의 양적 네, 발전만 있기 시간 다 때문에. 쓰셨습니다. 진짜. 이것이 토론의 묘미죠. 며칠 전에 보았던 토론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30년간 부자들을 만나보니 부자가 되려면을 골랐습니다. 뉴스 보시죠. 네, 오. 무슨 얘기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사한 그런 기사인데요. 부자가 되고 싶지만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 시볼드라는 사람이 1984년부터 부자가 되고 싶어서 직접 부자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조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운이 좋아서 대다수 백만장자가 되고 부자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 부자들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보다 운이 좋진 않더라. 뭐 평범하더라. 그 얘기고요. 대신에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 오른 사람들을 보면 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수성가형 부자들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성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100만 달러를 모으면 머지않아 1000만 달러가 되고 1000만 달러는 다시 3000만 달러가 되는 형식으로 부가 급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볼드는 돈을 벌어서 모아서 부자가 된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 모인다. 결론이 이런데 여러분 혹시 동의하시나요? 근데 도대체 부자의 그게 뭔가요? 부자의 기준이 뭔가요? 네, 부자의 기준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참 돈 많은 그것도 사람 부자 아닌가요? 막연한 것 같아요. 네. 돈이 얼마큼 많아야 돼. 얼마큼 많아야 되지? 나도 부자야, 나도. 자, 부자의 기준 가운데 옛날 드라마에서 나온 표현을 하나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부자의 기준.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내 지금 통장에서 얼마의 돈이 불어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많아야 와. 부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아유. 네, 첫 판부터 여러분들을 분노케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마지막 표현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자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생활고를 겪다 보면 누가 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일단 그러자. 등록금 얘기 오늘 하고 있는데 등록금 많이 내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항상 얘기를 말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돈이 흐르는 길목에 서 있어라. 그 네. 길목을 어떻게 에이, 알아요? 말만 하지. 몰라, 나는. 그러니까. 그럼 뭐 공무원들한테 개발될 지역을 빨리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길목에 가 있어야지. 그게 길목을 길목을 살아야 잡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자, 왜 대학을 갈까요?
대학을 가게 되는 고교생 10명 중 7명은 대학 재학 이후로 취업의 스펙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직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갖고 싶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고 대학에 간다가 1위,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가 2위,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라고 생각한 사람은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다녀가신 게스트분, 왜 대학에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 돈 내고 내가 대학 다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관두셨다면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저도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왜 대학을 자꾸 가게 만들까요? 그러게요. 대학장 그 졸업장 없으면은 뭣도 못하는 그죠? 취급도 못 받고 이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의 얘기일까요? 오늘만 이럴 걸까요? 지난날의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해서 갔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 신문기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경향신문 1987년 1월 30일자 뉴스인데요. 한자가 많아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진학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 학부모들 모두 학벌에 중점을 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KBS 라디오가 조사한 건데요. 학부모 청소년 입시제도 교사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대학 진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은 자기 성취, 학부모는 학벌 존중의 사회풍토 때문에 꼭 대학에 가야 한다고 1987년에 얘기하고 있군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런 얘기를 하시네요. 아, 1987년? 네. 요즘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는 87년생가 거죠? 많아요. 26. 26? 네. 아, 20대구나. 네. 뭐 30대로 봤지나요? 저런 꽃게 멀린 김씨 대학의 스펙이 왜 중요할까요? 대학에서 왜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스펙 얘기 좀 해보죠. 네. 스펙. 그 스펙은 알고 계시나요? SPEC 아닙니까? 네, SPEC. 네. 역시 30대답게. 아 30대가 아니라니까요. 네. 스펙하면 사실 장비에 네. 구분 짓기 위해서 능력을 표시하는 장비 능력이 스펙인데 네. 인간이 스펙이에요. 이 용어조차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스펙을? 결국은 취업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스펙을 찾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그렇겠죠. 참. 기업이 대학이 최고 뭐- 우위에 있네요. 대학이 진짜. 예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뭐 상하? 상하탑? 교탑? 네, 그거였는데 음. 굉장히 암울해지는 자, 더 암울해지는 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등록금이 비싼 대학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아닐까 싶은데 네. 미국 세라 로렌스 대학이 학비가 연 6,500만 원으로 최다라고 합니다. 한 학기 3,250. 네. 1년에 6,500만 원. 야.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 장학금 이 등록금을 보면 한 달에 1년에 내야 되는 장학금의 규모가 등록금의 규모가 5,212달러, 약 4,900만 원이고요. 여기에 기숙사비, 식비, 책값 등을 포함하면 총 6160달러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좀 보시죠. 학부생이 1,300명인 세라 로렌스의 교수는 교수 비율이죠. 네. 1인당 학생 수, 그러니까 교수 한 명당 1인당 학생 수가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9명 모여서 교수 한 명이 지도하는 우리 몇 명이죠? 우리는 한 30명? 3, 40명 네. 되죠. 거기에 이 대학을 나온 유명인 뉴스 앵커 바바라 월터스, 비틀젠 존 레넌의 부인, 오노요코 패션 디자이너 베라 왕 등이라고 하네요. 베라.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모두가 학비를 다 내고 다니는 것이냐? 세라 로렌스의 경우 학생 중 65%가 학교나 연방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65%면 반 이상이 받는 거니까 반은 깎아야죠? 네. 와. 그럼 얼마야? 어. 그래도 많긴 많다. 3,500만 원. 많긴 많네. 네. 미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사립대 대학원 등록금이 1,000만 원 시대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네. 사진들이. 네, 그렇군요. 잠깐 밑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노골적인 방송이에요. 네. 신문을 바로바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도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부, 대학이 아닌 대학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겠는데요. 대학의 등록금, 너무 많죠. 대학원 등록금이
사립대학교 일반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1,000만 원이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요. 사립대 석사과정 등록금은 2008년에 963만 원에서 2012년에 1,021만 원으로 58만 원 인상됐습니다. 국공립대 석사과정 등록금은 좀 저렴하네요. 그래도 반 정도 되는데 2008년에 504만 원, 2012년에 549만 원으로 45만 원 증가했고요. 네. 학부 등록금과 비교해 보면 사립대 학부 등록금이 282만 원 비쌌고 국공립대 석사과정이 학부보다 130만 원 비쌌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더 웃기는 내용이 있는데 사립대 대학원 최고액을 살펴보면 석박사과정 모두 고려대 의학계열 등록금이 1,761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의사 되려면 돈이 이만큼 듭니다. 의학, 법학, 경영 등 전문대학원 등록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유은혜 의원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소폭 인상하면서 대학원 등록금은 대폭 인상해서 등록금의 손실분을 채우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돈 받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사실 대학원 학부하고는 좀 다르죠. 네. 대학원 물론 경영대학 뭐 실제로 공부하는 대학원도 있겠습니다만 경영대학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장인이나 혹은 기업의 임원들 가서 수업 듣기보다는 사교, 친교하시는 경우 많을 것으로 그쵸. 보입니다. 친목도 이분들이 돈을 내서 그렇다면 학부생들을 지원하는 것일까요? 그런 시스템일까요? 그런 건 꼭 아닌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학비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학만 나와서 살 수 있나요? 어느 연구자를 보면 대학 졸업생보다 대학원 졸업생이 더 많은 것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장 다니면서도 대학원 공부하고 있지요? 네. 자꾸 자기의 스펙 대학원 진짜. 또 가야 되니까요. 석사, 박사, 그죠?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또 한 가지. 네. 의대, 법대 2배입니다. 1,700만 원, 2천만 원 받고 있는데 돈 잘 버는 의사 또 변호사, 검사 되려면 돈을 그만큼 써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참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나 다시 한번 힘내서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는 우리 집 내 학비로 빚 있다. 대학생 48% 반 이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 두 집 중에 한 집은 학비 때문에 빚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알바몬이 조사했습니다. 응답자 93.9% 대학교 등 등록금이 가정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네요. 대출빚이 있는 경우 전체 응답자의 48%였으므로 두 집 가운데 한 집이고요. 비싼 등록금은 대학생들의 휴학 이유로 1순위에 꼽혔고 1학기를 휴학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9% 학비 부담 때문에 휴학한다였습니다. 자, 휴학은 당연한 절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서. 네. 그것도 이유가 나의 자기 개발이라든지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휴학해야 된다. 방금 전에 저 옆에 있는 카메라맨과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특히나 이 예체능 계열은 교수님 수업을 하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로 모아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 아르바이트 할 시간도 없는 거죠. 그 아르바이트 했다가는 학점 못 받습니다. 밤 늦게까지 그러니? 프로젝트에 힘써야 되니까. 그러니 그냥 휴학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카메라 잡고 계시는 카메라맨 대학 11년 만에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자, 다음은 사진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촛불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쭉 봐주시죠. 실용불약은 거친 등록금 때문이다. 미친이네요. 거친이 아니고. 네, 이 학생들을 보세요. 아, 정말 꽉 찼다. 야. 뭐 여기 안 온 학생들이 뭐 그럼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시간에도 일을 하느라 못 가는 자, 거죠. 촛불 든 학생들의 모습 보았습니다. 자, 잠깐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춘 노가리 어떤 방송인가요? 청춘들의 아픔 혹은 슬픔
혹은 즐거움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방송이죠. 그렇습니다. 네. 청춘들의 아픔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기죽고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좌절하고 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면 청춘 노가리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신 화면처럼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저는 40대지만 20대, 30대가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하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는 이유 자꾸 눈치 볼 수밖에 없는 20, 30대의 입장이죠. 네. 대학 등록금 많이 내야 되면 그만큼 굽신거려야 되는 게 먼저 몸에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이만큼 꾹꾹 누르고 있는 만큼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다. 그것도 제도권 안에서 투표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방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장황하게. 하지만 그만큼 또 네. 너무 화난다고 화만 내지 말고 좀 웃읍시다. 네, 풍자와 웃읍시다. 함께하는 청춘 노가리 시사 브리핑 꽃게 머리 김동주입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자, 장학금으로 학비를 조달하는 대학생이 10명 중 2명밖에 안 되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대학원생. 네, 아. 대학원생 얘기하고 있죠. 네, 네. 미국은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뭐 이 얘기가 사실상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그렇게 뭐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보겠는데요. 군산대에 좀 예를 통해서 과연 장학금이냐 대학금을 그래서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이 옳으냐 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군산대의 얘기고요. 높은 장학금 지급률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50여 %에 달하는 장학금 지급률과 90% 이상의 장학금 수요율을 보이며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군산대학교는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산대학교도 국공립대학입니다. 한 학기당 평균 등록금은 196만 원 정도로 전국 186개 대학 중 172위의 순위에 이를 정도로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등록금 수입 대비 46%에 달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학년도에 예상되는 전체 등록금 총 수입액이 317억 원 정도인데 지급하는 장학금 총액이 146억여 원 정도에서 30%에 대한 50%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이거에 대해서 군산대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산 배분 및 지출의 효율화, 예산 운영의 구조 개편, 정부 국고 보조금 등의 유치 확대를 통해서 재정 효율화를 확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 멋지십니다. 네. 군산대학교. 멋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네. 공부 열심히 하거나 봉사자금도 있으니까 학교에 많이 봉사해야 되는 그쵸, 것으로 봉사도 알고 해야 있습니다. 되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서 많이 준다면 뭐 그것이 보편화가 된다면 더 좋겠지만 장학금이라는 것 선별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공부 잘해야 받습니다. 내가 이번에 좀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잘 못해서 C학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장학금 못 받습니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맞아요. 반복이죠, 지치고, 반복. 네, 네. 반복이죠. 사회 루저 이런 거 되는 것이 쉬운 게 장학금 제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반면에 다음 기사를 한번 보죠. 자, 서울시립대의 이야기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니 학자금 대출이 즉 급감했다. 오. 자, 서울시립대 밑에 사진을 먼저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대출 금액은 지난해 1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시행한 반값 등록금 도입은 학생들 학자금 대출과 직결됐는데 1,489명이 학자금 대출을 지난해 1,489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반값 등록금을 도입한 이후 올해는 대출자가 543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네, 17%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금액 또한 지난해 31억 7,200여만 원이 대출됐는데 올해는 5억 4,173만여만 원밖에 대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위해 올해 예산 182억 원을 투입했고요. 지난해 204만 원에서 340여만 원이었던 등록금을 최소 102여만 원에서 네. 170만 원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좀 많아지니까 헷갈리네요. 헷갈리십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등록금의 최소 금액이 102만 원,
최대 금액이 170만 원입니다. 한 학기가 아. 서울시립 시립대. 이거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충분히 낼 수 있는 돈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휴학 전에 이미 등록금 낸 휴학생들 등록금 한 푼도 안 내고 휴학 복학했다고 합니다. 인상분 없으니까. 인상 없으니까. 혹은 남은 사람은 다음 학기 등록금도 깎아줄 겁니다. 자, 이게 사실 시립대의 경우를 보면 기존의 다른 학교들보다는 사실 쌌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더 시행한 이유는 다른 학교들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유도하는 측면이 좀 커서 다른 학교들의 영향도 많이 미쳐가지고 됐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게 뭐 이런 게 영향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펼쳐져야 될 텐데. 크게 안 나오고 있는 것 자,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예를 왜 보여드렸냐가 중요한데요.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고 그렇게 외쳤던 대통령 후보 2007년에 있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요구했습니다. 실현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말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반값까지가 아니라 등록금을 좀 인하하는 부분에서 반값이란 표현을 썼을 뿐이다.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그분이 속해 있던 당 네. 똑같은 얘기로 반값 등록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실현된 곳은 군산대학교 시립대학교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불가능하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가능하다면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182억 원 지원했는데 182억 원 서울시 예산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 예산이 뭐 한 20조 되나요? 서울시 예산 15조에서 20조 정도 가까이 되죠. 네. 네. 100분의 1, 또 한 가지 1000분의 1. 강바닥 파는데 24조를 때려부었는데 네. 그 비용이라면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00년 계속 반값 등록금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반값 등록금의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달라가 아니라 등록금의 수준을 인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등록금 800만 원 수준입니다. 400만 원 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가 지금 만들고 있는 등록금 100만 원 수준입니다. 100만 원 정도는 돼야 우리의 대학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바뀌지 일하는 최저 생계비를 받는 네. 최저 일꾼을 양산하는 그런 대학이 아니 되는 방법은 네. 100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소액으로 네. 등록금 낮춰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굉장히 채팅창으로 아프리카 네. 채팅창으로 네. 자기들끼리 그냥 토론하고 있어요. 아유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렇군요. 있는데. 잠깐 네. 볼까요? 네. 대학을 의무교육하자고요. 좋다. 의무라기보단 무상교육. 네. 공부할 사람만 대학 가야죠. 지금은 너무 많은 대학 수에 지금은 반의 반 정도로 확 줄어야 됩니다. 맞아요. 솔직히 야 오늘 많긴 많지. 뭐. 뉴스 진행하면서 이런 토론이 벌어지다니 네. 정말 뿌듯하군요. 네. 대학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 대학이 라고 너무 하셨네요. 많아요, 진짜. 일단 네.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률 80% 육박하고 개나 소나 대학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면 대학까지 의무 교육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네. 네. 뭐 예산이 일단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자, 대학 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셨다는 말씀에 대해 다음 기사는 이 기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은 퇴출 1순위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 소개해드리면 등록금 의존율이 높고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내년부터 퇴출 1위 순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4년제 대학의 퇴출 지표 중 취업률이 20%, 등록금 관련 지표인 장학금 지분율이 10%, 교육비 환원율 10%, 등록금 상환율 10%, 등록금 인상 수준 10% 등으로 대학을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교과부의 지표대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경우 취업률이 낮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 대학들 위주로 퇴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재단이 없거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대학은 정부 지원이 끊겨서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를 잠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뭔가 좀 뒷단계 뭔가 조금 이상한 뉘앙스가 있어요. 네. 자, 취업률을 20%다. 어. 무엇보다도 취업을 잘 시키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교육과학부의 지표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 거 아닌가요? 자, 대학이 네.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서인가요?
대학이 취업을 무슨 하는 직업 속에서는 아니고 네. 공부하는 곳이고 연구하는 곳이고 내 삶에서 필요한 지표를 발견하는 곳이 대학인데 대학이 취업률로 인해서 폐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대학에 계신 교직원분들 여기저기 취업 부탁하느라고 정신 없으신 거 아닙니다. 저한테도 전화 왔었습니다. 교수님들도 그렇죠. 네. 네. 교수님들이 네.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기업 전화해서 취직자료. 거기 저기 졸업한 누가 그래 몇 학번 졸업이지? 그래 자리 없나? 이러고 계십니다. 이 대학의 모습이 자꾸 이렇다는 거. 자 이걸 누가 바꿀까요? 네. 20대 그렇죠. 30대 여러분이 바뀌셔야 됩니다. 네. 또 이거 뭐죠? 네. 뭐가 있나요? 네. 이름 없는 대학 너무 많음. 네. 오 크크 뭔가 뿌듯하다 내 의견이 방송에 나오대. 아까 그분이군요. 네. 먼 구설을 부시를 붙으려도 어쨌든 대학 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지금은 네 그럴 때가 아니다. 네 표현이 근데 이 취업률 관련해서요. 네. 지금 대학에서요. 굉장히 뻥튀기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대학에다가 이렇게 취직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것도 다 취업률로 잡혀요. 맞아요. 조교 네. 같은 거. 네. 그렇군요. 뭐 빼고 하면은 취업률은 계속 높이고, 네, 높이고 그리고 취업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취직을 이제 좀 연기를 하면서 졸업을 유예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도 취업률 다 빠지는 거야. 네. 그러면서 결혼도 학생은 취업한 돈을 것으로 더 인정 안 내고. 되네요. 결혼해도 취업이다. 전업주부가 무슨 직장입니까? 여자는 취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집 간다고. 그래서 국공립을 먼저 반값 실현하자는 것 같음. 네, 뭐 이런 말씀 다 계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에 부연 설명 네. 한 가지만 더 하죠. 대학이 취업률을 속이는 거죠. 네. 학문의 진실을 탐구하는 대학이 취업률을 속이고 편법을 쓰는 겁니다. 서로가 그러고 있으면 대학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네.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물론 사회생활에 뭔가 정도만 있지 않다. 그것을 가르쳐줄 수도 있지만 정도를 아예 정법처럼 써버리는 대학 무슨 수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까? 네, 너무 대학 욕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기사가 많네요. 오늘 이 기사를 읽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기사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저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투신 자살하신 분이 생겼습니다. 50대 남성분인데 단일화의 열망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분은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들 꼭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단일화를 지켜보는 우리들 답답하긴 합니다만 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면 한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얼마나 고심하셨고 또 용기를 내셨고 단일화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네, 그 뜻을 다 네. 빌었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그리고 가지 뭐 대박. 말씀드렸던 네. 한 10분 전쯤에 네. 안철수 후보가 100의 종군을 선언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지금 소름 후보 끼쳤어요. 사퇴를 자 박수 한번 했습니다. 칩시다. 네. 제가 이 기사를 말씀드리는 그렇죠. 바로 이 순간에 네 그렇게 됐군요. 대박. 자, 이 기사 저 찾아서 네 띄워주시기 바라고요. 한 바지만 보겠습니다. 네, 벌써 네 예. 기사를 보겠습니다. 와. 네. 2분 전입니다, 기사. 네, 아, 자, 네 기사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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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엇보다도 사실 이제 끝났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 문재인 후보와 함께 단일화를 못 이뤄내는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 진영이 조금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그런 네. 사람들이 많았고 실망스러워서 어떡하냐라는 부분으로 뭐 이런 의도 섞인 말을 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안철수 후보가 또 한 번 정말 자기의 모든 의도를 던져서 양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지금 기사가 종합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잠시 후에 올라오는 대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조금만 더 다른 얘기 진행하면서 그 기사 올라오는 대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기사는 이것입니다. 자, 저희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기사 준비됐습니까? 네, 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안철수 대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네. 네. 자, 짤막짤막하게 소개되고 있군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요.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이다.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 예, 이런 말들로 기자회견을 했네요. 네. 자, 한 가지 이제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안철수 후보의 의지를 아마 지금부터 똑바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영을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지난번 토론에서 이 두 후보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고 얼마나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일화 후보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됐다는 말씀 뉴스 읽어준 남자 김동주가 전해드리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요. 속보로. 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10분 늦은 속보. 네. 자, 네, 한 번만 더 볼까요? 네. 네.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인 종군한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중재인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단일화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 누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이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비록 새정치의 꿈은 잠시 미뤄지겠지만 안철수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신 고마운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에 국민 여러분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일찍 꽃피우지 못하고 여기서 물러나지만 제게 주어진 시대와 역사의 소명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가시밭길이라 해도 온 몸을 던져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캠프 동료들, 직장까지 휴직하고 학교까지 쉬면서 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이 뜻이 다 조금은 다 들어가지 않았을 것 생각은 듭니다만 좀 감동스러운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군요. 자, 이제 우리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저희가 준비한 기사. 네. 지금 민주당 후보 캠프 보고 계신데요. 네.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을 좀 보겠습니다. 2030 청춘 노가리 TV 드디어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인이야, 메인. 야, 이건 자, 네, 그냥 놀라운. 자, 등록금 이대로 좋은가 생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자, 5초 대단합니다. 늦은 자, 이 생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끝으로 부재자 신고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민주당 홈페이지 방금 전에 보셨는데 그 2030 TV 바로 밑에 보시면 네, 부재자 투표 안내하는 그 배너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부재자 신고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일까지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고 서식 내려받으시면 되겠고요. 작성하셔서 25일 네, 일요일날 오후 6시까지 직접 가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디냐면 자기 주소지 동사무소 보내시면 되겠고요. 네. 자, 투표일은 12월 13일, 14일 오전 6시부터 4시까지니까 투표일도 꼭 지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긴 한데요. 부재자 신고 만료일 전일인 네. 24일, 그러니까 네. 내일까지 가급적 우체국에 가서 붙이시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청춘 노가리 마치는 부분에서 한 가지 결론을 짓고 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은 단일화에 대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며칠간 마음 졸였습니다. 이제 단일화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바꿀 것이냐? 그 두 후보가 바꾸는 것
사실 아닙니다. 국민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2030이 먼저 주역이 돼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등록금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암울하고 도저히 길이 없고 분노가 치밀는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노에만 매달리지 않고 이것을 좀 더 풍자하고 웃고 그러면서 저희가 바꾸는 방식인 투표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단일화 성공.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